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더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더덕 하나만 먹어도 몸에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2배, 3배로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요즘 마트에 가보면 더덕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특히 가을철이 되면 더덕 향이 진하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 막상 집에서 요리하실 때 어떤 재료와 함께 조리해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더덕구이만 해 먹었는데 알고 보니 더덕과 궁합이 맞는 식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먼저 더덕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더덕은 성질이 평하면서도 약간 서늘한 편이에요.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한테 특히 좋고 폐를 맑게 하고 기관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더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더덕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도라지예요. 어떤 분들은 더덕이랑 도라지가 비슷한 식물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맞아요. 둘 다 초록꽃과 식물이고 약효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도라지도 더덕처럼 사포닌이 풍부하고 기관지와 폐 건강에 좋은데 두 가지를 함께 달여서 차로 마시면 기침이나 가래를 사귀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특히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더덕과 도라지를 함께 사용하는 처방이 많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만성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는데 매일 아침 더덕과 도라지를 함께 달인 물을 한 컵씩 드셨대요. 그랬더니 2달 정도 지나니까 기침이 확 줄어들고 가래도 덜 생기더래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바로 배예요. 배는 성질이 차갑고 수분이 많아서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더덕의 기관지 보호 효과와 배의 수분 공급이 만나면 목이 건조하고 기침이 심한 분들한테 정말 좋은 조합이 돼요. 특히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목이 따갑고 마른 기침이 나오실 때 더덕과 배를 함께 달여서 드시면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덕 배즙을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더덕 100g 정도랑 배 1개를 깨끗이 씻어서 함께 믹서에 갈아주시면 돼요. 여기에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아져요.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하루 종일 목이 편안하고 기침도 덜 나오실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더덕의 약간 서늘한 성질과 균형을 맞춰줘요. 특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 더덕을 드실 때 생강을 조금 넣어서 함께 드시면 좋아요. 더덕구이를 하실 때 생강즙을 살짝 발라서 구우시거나 더덕을 달일 때 생강 한두 쪽을 함께 넣으시면 돼요. 생강은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더덕을 먹고 가끔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생강이 따뜻한 기운이 더덕의 영양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대추예요. 대추는 성질이 따뜻하고 단맛이 나서 더덕의 약간 쓴맛을 중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대추는 기운을 보충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더덕의 폐 건강 효과와 만나면 호흡도 편해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좋은 조합이 돼요. 더덕차를 끓이실 때 대추 서너 개를 함께 넣으시면 맛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져요.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한테 더덕 대추차가 정말 좋아요. 저녁에 한 잔 드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는 꿀이에요. 꿀은 더덕과 정말 환상의 궁합이에요. 더덕의 쓴맛을 잡아주는 건 기본이고 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균 작용과 기관지 보호 효과가 더덕의 효능과 만나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나요. 더덕구이를 할 때 고추장 양념에 꿀을 넣으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예요. 꿀은 특히 목감기에 걸렸을 때나 목이 아플 때 더덕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더덕을 얇게 썰어서 꿀에 재워두었다가 며칠 후에 그 꿀을 물에 타서 드시면 목 통증 완화에 정말 좋아요. 아이들도 먹기 좋고 맛도 좋아서 꾸준히 드시기에 부담이 없어요. 여섯 번째는 잣이에요. 잣도 폐를 윤택하게 해주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더덕과 정말 잘 어울려요. 더덕죽을 쓸 때 잣을 함께 갈아서 넣으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 더덕의 사포닌과 만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으신 분들한테 더덕잣죽이 정말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되거든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도 좋고 환자분들 회복식으로도 좋아요. 일곱 번째는 은행이에요. 은행도 폐 기능을 강화하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덕과 궁합이 잘 맞아요. 더덕을 볶을 때 은행을 함께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더덕탕을 끓일 때 은행을 몇 알 넣으시면 좋아요. 다만 은행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니까 하루에 5알에서 10알 정도만 드세요. 은행은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특히 좋은데 더덕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더 좋아져요. 실제로 한방에서도 폐 질환 치료할 때 더덕과 은행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덟 번째는 무예요. 무는 소화를 돕고 가래를 삭이는 효과가 있어서 더덕과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기관지 건강에도 좋아요. 더덕 무침을 만들 때 무채를 함께 넣으시거나 더덕국을 끓일 때 물을 함께 넣으시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나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더덕만 드시면 가끔 체하실 수 있는데 물을 함께 드시면 그런 걱정이 줄어들어요. 무에 들어있는 소화 효소가 더덕의 섬유질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아홉 번째는 미나리예요.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더덕의 면역력 강화 효과와 미나리의 해독 효과가 만나면 봄철 춘곤증 해소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정말 좋아요. 더덕 무침을 할 때 미나리를 함께 넣으시면 향도 좋고 식감도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요. 미나리는 특히 간 건강에 좋은데 더덕과 함께 드시면 간 해독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몸의 독소 배출에 도움이 돼요. 술 드신 다음 날 더덕 미나리 무침으로 해장하시면 속도 편하고 개운해지실 거예요. 열 번째는 들깨예요. 더덕구이나 더덕무침에 들깨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고소한 맛도 나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더덕의 사포닌과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특히 나이 드시면서 혈관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더덕 들깨 무침이 정말 좋은 반찬이에요. 들깨는 또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더덕과 들깨의 조합이 좋아요. 11번째는 고추장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고추장은 양념이지만 더덕과의 궁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덕 고추장구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죠. 고추장의 매운맛과 단맛이 더덕의 쓴맛과 만나면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요. 고추장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더덕의 영양소 흡수도 도와줘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맵게 드시지 마시고 고추장을 적당량만 사용하세요. 12번째는 참기름이에요. 더덕 무침을 할 때 참기름을 넣으면 고소한 향이 나면서 더덕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가 잘 돼요. 참기름에 들어있는 세사민 성분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더덕과 함께 먹으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돼요.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할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사용하시고 가능하면 압착 참기름을 사용하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13번째는 닭고기예요. 더덕 삼계탕이나 더덕 닭백숙 들어보셨죠? 닭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성질이 따뜻해서 더덕과 정말 잘 어울려요. 특히 병우 회복기에 계신 분들이나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더덕 닭백숙이 정말 좋아요. 닭고기의 단백질이 더덕의 사포닌과 만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되고 체력 회복에도 탁월해요.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좋고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좋아요. 14번째는 검은깨예요. 검은깨는 간과 신장을 보하는 효과가 있고 더덕과 함께 먹으면 전반적인 기력 회복에 도움이 돼요. 더덕죽을 쓸 때 검은깨를 함께 갈아서 넣으면 고소하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검은깨에는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나 뼈가 약하신 분들한테도 좋아요. 머리카락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탈모 걱정되시는 분들도 더덕과 검은깨를 함께 드시면 좋아요. 15번째는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은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은 식재료인데 더덕과 함께 끓여서 국이나 탕을 만들면 영양가가 아주 높아져요. 특히 항암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더덕 표고버섯탕이 좋아요.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과 더덕의 사포닌이 만나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커져요.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더덕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바로 홍합이에요. 홍합은 성질이 따뜻하고 비린내가 좀 있는데 더덕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한의학적으로도 더덕과 홍합은 상극으로 알려져 있어요. 더덕을 드신 날에는 홍합찜이나 홍합탕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더덕구이를 먹고 나서 홍합찜을 드셨는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어서 고생하셨대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굳이 같은 날 함께 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는 깨예요. 깨도 홍합처럼 성질이 차갑고 비린내가 있어서 더덕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더덕 먹은 날 게장이나 게찜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게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지만 더덕과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아요. 각각 따로 드시면 좋은데 같이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조개류예요. 바지락, 모시조개, 백합 같은 조개들도 더덕과는 궁합이 좋지 않아요. 조개는 성질이 차가워서 더덕의 평한 성질과 부딪힐 수 있고 소화 과정에서 서로 방해할 수 있어요. 조개탕이나 조개찜을 드신 날에는 더덕 반찬은 피하시는 게 좋고 반대로 더덕 요리를 하신 날에는 조개 요리는 다음에 드세요. 네 번째는 돼지고기예요. 이건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 더덕과 돼지고기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체할 수 있어요. 특히 기름진 삼겹살 같은 부위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더덕의 섬유질이 돼지고기의 지방과 만나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요. 물론 소량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더덕구이를 안주 삼아서 삼겹살을 많이 드시거나 하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고등어예요. 고등어는 기름기가 많고 비린내가 강한 생선이라 더덕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메스꺼울 수 있어요. 고등어구이 드신 날 더덕 무침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 자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생선이지만 더덕과는 따로따로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우유예요. 우유와 더덕을 함께 먹으면 우유의 단백질과 더덕의 사포닌이 결합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더덕을 드신 후에 우유를 바로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침에 우유를 드시는 분들은 더덕 반찬은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고 더덕차를 드시는 분들은 우유는 몇 시간 후에 드세요. 일곱 번째는 치즈예요. 치즈도 유제품이라 우유와 마찬가지로 더덕과 궁합이 좋지 않아요. 특히 지방 함량이 높은 치즈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더덕 먹은 날 피자나 치즈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감이에요. 감은 탄닌 성분이 많아서 더덕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떫은 감은 더더욱 피하시는 게 좋아요. 단감도 더덕과는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가을철에 감도 많이 나오고 더덕도 제철이라 같이 드시기 쉬운데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괜찮아요. 아홉 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더덕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더덕을 드신 후에 녹차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더덕을 약으로 드시는 분들은 녹차와 함께 먹지 마세요.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열 번째는 커피예요. 커피도 탄닌과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더덕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돼요. 더덕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정도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침에 더덕차를 드시는 분들은 커피는 오전 중간쯤에 드시고 커피를 먼저 드셨다면 더덕은 점심때 드세요. 11번째는 복숭아예요. 복숭아도 성질이 따뜻해서 더덕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여름철 복숭아가 맛있을 때 더덕과 함께 먹고 싶으시겠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해요. 12번째는 찹쌀이에요. 찹쌀은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인데 더덕과 함께 먹으면 더욱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더덕을 드신 날 찹쌀떡이나 약식 같은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세요. 13번째는 인삼이에요. 이것도 의외실 수 있는데 인삼과 더덕은 둘 다 사포닌이 풍부한 식물이라 함께 먹으면 과하게 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인삼과 더덕을 함께 드시면 혈압이 더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인삼차 드시는 분들은 더덕은 따로 드시고 더덕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인삼은 가끔씩만 드세요. 14번째는 마늘을 과도하게 먹는 거예요. 마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더덕과 함께 너무 많은 양의 마늘을 먹으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더덕구이 양념에 마늘을 조금 넣는 건 괜찮지만 통마늘을 많이 먹는 건 피하세요. 특히 위염이 있으신 분들이나 속쓰림이 잘 나는 분들은 더덕과 마늘을 함께 많이 드시지 마세요. 15번째는 술이에요. 술은 간에 부담을 주는데 더덕과 함께 많이 마시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더덕구이를 안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술은 적당량만 드시고 과음은 피하세요. 특히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덕을 드실 때 술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실생활에서 더덕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더덕은 다양하게 요리해서 드실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건 역시 더덕 무침이에요. 더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 방망이로 두드려서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으로 양념해서 무치면 훌륭한 반찬이 돼요. 더덕구이도 정말 맛있어요. 더덕을 납작하게 두드린 다음 고추장 양념을 발라서 프라이팬에 구우면 돼요. 여기에 꿀을 살짝 발라주면 단맛과 쓴맛의 조화가 일품이에요. 더덕차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기 좋아요. 더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고 물에 넣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달이면 돼요. 여기에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고 효능도 더 좋아져요.
더덕장아찌도 만들어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요. 더덕을 깨끗이 씻어서 간장, 식초, 설탕으로 만든 장아찌 국물에 담가두면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맛이 배어서 아삭아삭하고 맛있는 반찬이 돼요. 더덕죽도 환자분들이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더덕을 깨끗이 씻어서 쌀과 함께 믹서에 갈아요. 그걸 물과 함께 끓이면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죽이 돼요. 여기에 잣이나 검은 깨를 넣으면 더 좋아요. 더덕을 고를 때는 굵기가 적당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너무 가늘면 손질하기 어렵고 너무 굵으면 질길 수 있어요. 색깔은 흰색이나 연한 베이지색이 좋고 흠집이 없고 곱게 뻗은 것이 좋아요. 더덕을 보관할 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세요.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장기간 보관하려면 껍질을 벗겨서 소금물에 데친 다음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더덕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사람에 따라서 더덕이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드셔보고 괜찮으면 양을 늘리세요. 더덕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생더덕 기준으로 하루 30g에서 50g 정도가 적당해요. 더덕차로 드시면 하루 한두 잔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세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더덕을 드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괜찮지만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더덕의 효능을 최대한 보려면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계절별로 더덕 먹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봄에는 새순 더덕이 나오는데 이때는 부드러워서 생으로 먹기도 좋아요. 여름에는 더덕차로 시원하게 해서 드시면 좋고 가을에는 제철이라 구이나 무침으로 드시기 좋아요. 겨울에는 따뜻한 더덕탕이나 더덕죽으로 드시면 몸이 따뜻해져요. 더덕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어 온 귀한 식재료예요. 산삼 다음으로 귀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죠. 예전에는 산에서 자생하는 더덕을 캐서 먹었는데 지금은 재배 더덕이 많아서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더덕의 쓴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껍질을 벗긴 후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가 사용하시면 쓴맛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쓴맛에도 좋은 성분이 있으니 너무 많이 우려내지는 마세요. 더덕은 다른 나물들과 함께 비빔밥에 넣어도 맛있어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같은 나물들과 함께 비빔밥을 만들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신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덕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기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면서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말씀드린 더덕과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들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더덕을 드시길 바라요. 더덕의 좋은 효능을 최대한 누리시고 피해야 할 음식 조합은 피하셔서 소화 불편이나 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더덕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식재료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더덕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